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것만 하셔도 진짜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생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힐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의 목적과 목표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자 오블리주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 일을 하더라도 공허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애초에 삶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것은 어떤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스스로가 그 선택을 부정하고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둘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의식이 계속 자라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패배의식이 이 두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1년, 3년,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회피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10년 전의 인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와 독서 그리고 조언을 통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듣게 된 조언이 있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 좋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다양한 경험을 해봐도 그 경험의 바다에 허덕이면 더 허덕였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신만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렵게만 보이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자신만의 목적이 없어 무너져 내린 인생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자신만의 목적이나 목표를 찾고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가져가셔서 무너져 내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째로 목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가장 먼저 나와 나의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직면하기란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의 나와 나의 상황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와 나의 상황을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봐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합리화적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는 부분과 인내해야 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억들이 무엇인지 강제로 끄집어내어 해결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현재의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경험과 상처와 희망 등을 기반으로 학습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스스로 보듬어줘야 하고 위로해줘야 하고 또 스스로 혼내야 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들은 주로 심리상담소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심리상담소의 성격상 어느 곳은 인지심리상담, 어느 곳은 인간중심상담 기법을 사용하여서 이런 다양한 기법 위에 기반을 두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내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타자인 상담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줄 수 있죠. 게다가 내담자 스스로 자기 자신과 상황에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게 합니다. 종국에는 내담자 자신을 직면하게 하여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 및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지금의 상황에 편견을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비판을 해보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이죠. 여기 케이트란 여성이 있습니다. 케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늘 끊임없이 죽음과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로 세월이 흐르고
케이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트라는 여성은 시간이 지났으니 이 의문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문을 품고 공허하고 텅 빈 삶을 연명하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케이트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사람에 대한 상처, 가족에 대한 상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등을 일부러 수면 위로 가지고 올라왔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 자신도 어떤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는 현재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끊임없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강제로 끄집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면 위로 갖고 올라온 문제를 하나씩 직면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갖고 있던 의문, 이런 것들이 현재 내 모습, 이런 경험들과 내 상처들과 이런 것들로 시작되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을 이겨내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서 경험해가면서 새로운 경험들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삶에 기쁨이 생기고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가게를 열게 되고 자신만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일구어내며 살아가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케이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저의 의도는 케이트가 자신과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직면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결국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과정을 왜 해야 하냐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에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도는 지금의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하거나 뚫고 지나가고 싶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좋든 싫든 선택한 결과로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경험 또는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철학자 해결식으로는 노예의식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작업이 귀찮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저와 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의미있게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나와 상황을 직면하고 과거의 문제에 직면하여 반드시 이겨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스스로 직면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강제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지? 나는 무엇 때문에 또는 왜 이런 상황에 있지?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처음에는 내용이 없는 빈말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애매하고 막연하게 답변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긍정적이지만 비판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물으면서 조금 더 날카로운 답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삶을 사신다면 위의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아가 보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 등이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갖고 있었던 패배의식이나 비교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더라. 그렇게 되면 창피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케이, 저 사람 너무 부럽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인정하며 나만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죠. 아니면 그 사람을 아예 멘토 삼아 닮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난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의식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목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생각의 힘을 기르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생각의 힘을 기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처럼 창의성을 키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의 의도는요, 바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끈질긴 사고를 길러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끈질긴 사고란 나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한 문제를 끊임없이 몰입하여서 해결하는 방안이 떠오를 때까지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생각을 기르지 못하면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와세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가토 다이조는 사람들이 공허하고 목표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과 삶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삶의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남들이 정해준 말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나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막연하고 평균적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끈질기게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얻어 구체적인 해결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의 말만 들으면서 평생 공허하고 난 왜 이렇게 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무엇을 떠올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뜻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구별적인 결과를 요구합니다.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누군가와 식사를 하게 될 때 잘 알게 됩니다. 만약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배고픈 남녀가 만나면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오늘 뭐 먹지?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생각이죠. 아직 서로 무엇도 정하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먹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커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종을 고르겠죠. 한식인가, 중식인가, 양식인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음식보다는 더 구체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식 탈락, 중식 탈락, 양식도 탈락하고 결국 일식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또 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어초밥, 나는 모둠초밥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창 MBTI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MBTI를 기반으로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하고 구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J는 계획형이고 P는 무계획형이지라고 나 자신을 어딘가에 의존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MBTI 16가지 유형에 멈춰져 있고 그 틀에 막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막연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끈질기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던진 질문에 스스로 어렵사리 답변을 내놓으면서 겨우 0.1% 자신을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나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저 단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의 일에만 깊게 몰두하고 생각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단순하다는 것도 다른 면에서 볼 때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제를 얼마나 끈질기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저의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몰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 몰입을 시도할 때는 옆에 딱 핸드폰을 놓으세요. 그리고 타이머 10분만 맞춰 놓습니다.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걸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7번 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해결합니다. 또는 실마리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셋째로 목적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생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꽤 멉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하더라도 현실로 이루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것만 하셔도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힐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에 목적과 목표나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나만의 목적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연습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나만의 목적이나 목표가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의 거리를 좁히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화되는구나. 그렇다면 더 큰 스케일로 생각을 해보고 현실화 시켜볼까?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 기반으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몰 빅의 저자 제프 헤이드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아니 10분 만에 찾아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동기부여? 당신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그 동기부여는 잠깐만 흥분하게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휘발성 동기부여와는 달랐습니다. 바로 작은 성공을 연달아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작은 성공들로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프 헤이든이 말한 이 작은 성공은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것보다 더 작습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운동일까요? 식단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피트니스 센터 앞까지만 와도 작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은 무엇이에요? 문을 여는 것일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운동을 배워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몸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거울 앞에서 바뀐 몸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습관을 갖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성공하는 루틴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에디슨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공하지 않는 1만 번의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도대체 1만 번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참, 이 양반 고집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시도한 그 1만 번의 작은 성공이 자기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이어갔던 것이죠. 어디까지요? 성공을 할 때까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해봤자 인생은 변하지 않고 도리어 공허하고 권태롭다. 저도 이 주장에 50%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작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실천의 순환 관계입니다. 먼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못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외모인가? 아니면 필요한 건 돈인가? 집안인가? 인간관계인가? 무엇인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로 말이죠.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종이를 꺼내보세요. 거기에다 여러분의 불만이나 버킷리스트를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불만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지? 를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 이것을 나 스스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고 이 불만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해결 방안 등을 더 구체적이고 자그마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나만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일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표가 없는 2030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요,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끈질기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여러분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의 영상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작은 포부나 목적을 말씀드리고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목표는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적어지게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작은 포부입니다. 인생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오늘 하루를 버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이만큼 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쳐다본 하늘의 별이 가끔 보일 때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저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에 디스크린 너머지만 정말 위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해보고 사랑해보는 의무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으로 인문학적 사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